네, 우리 증시 코스닥은 이미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경신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2650입니다. 이를 향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종목군들의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간만에 미국 증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 연고점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적인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지만은 이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IMF에서요, 우리나라 기존 전망치가 1.5%였습니다. 그런데 1.4%로 소폭이지만 하향 조정한 거죠. 그런데 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3%로 올려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회복기에는 들어섰는데요.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IMF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 7월 이후에 벌써 5번째 성장률 전망치 인하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중순부터 1년 정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에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1.8% 줄었는데 수입이 4.2% 정도 줄어들면서 하반기 저성장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IMF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요, 상저하 고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좀 나을 거라는 건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최근 들어서 증시도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가도를 펼치기도 했었죠. 과연 잘 가는 우리 증시의 브레이크가 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염두에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네옴시티 전시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에는 오늘부터 오는 내달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공개에 앞서서 어제는 미디어데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옴시티 관계자들의 이 주요 발언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 행사, 전야제 같은 행사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계자, 이 경영진을 포함해서 12명이 방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이사회를 개최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어제 찾은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옴이라는 이 도시에 선형 신도시 더 라인, 그리고 또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또 관광단지인 트로제나, 이 골프와 휴양지를 담은 신달라, 이렇게 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이것을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이 도시건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네옴시티 전시회여서 더욱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라인 같은 경우는 시속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한국의 고도화된 철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한국과 차기 협력 분야는 모빌리티가 될 거다라는 핵심 발언을 해서 이 모빌리티 관련된 협력 더욱더 오늘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부 관계자는 한 기업이 평균 3개의 사업을 네옴 측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니까 약 300개가량의 사업 제안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이 재계 인사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있고요. 또 GS건설에서는 대표와 사장이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도 지영금 부사장이 참석해서 네옴 경영진과 만난 바 있는데요. 네옴시티 이 모래바람이 재차 우리 증시에 불어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인사들 만남이 있었던 GS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직접적인 수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 네옴의 CEO가 철도, 모빌리티 관련해서 협력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롯데를 비롯해서 철도 기술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그룹 쪽에 현대엘리베이터 있고요. 또 네옴시티 하면 한미글로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장의 움직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쪽으로는 연일 뉴스가 끊이지를 않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인도에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내수 전기 이륜차 업체인 올라 일렉트릭 그리고 TVS 모터 이 두 기업에 배터리 팩과 배터리 셀을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월에 인도 법인 만들고 나서 4개월 만에 거둔 쾌거다라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선 자평하고 있습니다. 판매 법인이 배터리를 공급하면요, 현지 법인이 이 배터리 팩으로 묶어서 전기 이륜차 공급에 이륜차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두 업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 현지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업체고요. 올해 상반기에 시장 점유율이 각각 28%, 16%를 기록하면서 두 업체를 합하면은 이 인도 내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대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도에 굉장한 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최근에 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가 돼서 더욱더 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지 업체와 협력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들어서 60만 원권 이 사수를 하는데 다소 좀 부침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과연 재차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하는 업체들 알맥, 자비스 그리고 나라에멘디나 지하이텍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전지 쪽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전기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아닌 전기차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바꿔주는 매직독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 다른 전기차들도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총 100여 곳의 슈퍼차저 있는데요. 쓸 수 있는 건 사실 몇 군데가 없고요. 인도 청라의 스퀘어 세븐이라는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다른 CCS로 바꿔주는 매직독이라는 게 이미 설치가 됐고요.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슈퍼차저에다가 매직독만 설치하면은 다른 이 전기차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측에서는 앞으로 이런 매직독의 설치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 다뤄보는데요.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꼽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어제장에서도 2에서 3% 하락하며 소외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차 훈풍이 불지 오늘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3대 지수 나란히 올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최장기간 랠리 기록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굵직굵직한 업체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G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 주가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오면서 6% 정도의 상승세 보여줬고 또 스포티파이는 부진한 실적에 14%나 주가 급락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은 장 마치고 나온 시간의 거래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다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내놨고 두 종목 모두 다 실적은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알파벳은 7%가량의 급등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의 움직임도 사뭇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